우려인지 저격인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에 미숙했을 때 그 판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여의도 아닌 곳에 캠프를 차렸는데 성과 이제까지 좋지 않았다. 지지율도 위험하다라고 오늘 M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또 당의 주자인 윤석열, 안철수를 싸잡아서 공격하는 것도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 리스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도 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피장파장 본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것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고 하면 충분히 누구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가의 보도 같은 겁니다. 자, 당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범야권의 통합 플랫폼이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 이건 당위론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선 승리를 해야지만 이준석의 정치적인 미래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이렇게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합의 대상인데 미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이 미숙한 안철수는 윤석열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오려고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지금 오케이. 내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밀알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맞는가? 맞지 않는 상황을 계속 연출하면서 들어오라고 압박한다. 경선 버스는 출발한다. 이거는 언어도단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과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계속 난항입니다. 양당은 공히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통합을 하겠다. 그 통합의 밑거름 속에서 내년 3월, 9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목리를 부려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양당 모두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이 뒤로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양측의 감정의 어떤 기복이랄까 아니면 서로 감정의 빈정이 상하는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 통합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와서 지금 1위 주자인 윤석열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제3의 영역에서 가장 그래도 큰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과도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윤석열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준석의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여부는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2주 전후해서 본인의 민심 투어를 하고 나서 국민에게 듣고 나서 그 결과를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곧 입장을 발표할 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측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마이웨이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좀 집중해서 그럼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언론이 좀 왜곡 보도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했던 발언, 대구에서 했던 발언 그 맥락이 분명히 좀 다르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 모두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석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 부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의 말을 새겨 들어야 됩니까? 아니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우리 새겨 듣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가 광주 가서는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그러고 대구 가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그거는 좋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상식과 비상식을 넘어들면 이거는 진짜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오염수 논란이라든지 대구에서의 밀란 발언이라든지 120시간이라든지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면은 이거는 지도자는요. 명확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국민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기로 갑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 가서 저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가 하는 말을 갖다가 국민들이 다 일일이 새겨서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확신을 주기가 어렵죠. 단순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표현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만 넘어서는다면은 저는 논란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국민들이 들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을 넘어서는 문제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네. 좀 더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 가운데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어저께 그 김경수 지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자신에 대한 여론 조작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자신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정제되고 네. 확실한 그리고 방향성의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내달라. 정말 그게 그래야지 뭐 지지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 또 오늘은 정의화 전 의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울러 또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 좀 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행보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최재형 원장은 뭐 본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얘기한 건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대선 후보로서 평가하긴 뭐하지만 지난번에 타이밍 잘 맞춘다. 윤석열 지지율 떨어질 때 먼저 선제적으로 입당한 효과.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또 소위 정의화 전 의장 국회의장을 만난다고 네. 그러잖아요. 사실은 정의화 전 의장 그러면은 최재형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발탁한 사람이다 이런 네.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PK 대박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이제 진해 출신이고 또 정의화 전 의장도 이제 진해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제 PK 대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학이나 뭐 비전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 사이에 실속은 다 챙기고 있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눈밭에서 눈덩이처럼 굴리려면 뭔가가 중핵이 있어야 돼,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봉사활동에 이어서 부산 PK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에 이어서 정의화 전 의장을 만난다? 이거는 이제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철학과 평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타이밍은 굉장히 잘 잡고 있다. 물론 감사원장으로서 바로 입당한 거라든지 이런 평가하고는 별개로 네. 실리 추구에 굉장히 빠르다. 이제까지의 평가와 다르게. 그래서 말보다 행동은 굉장히 빠르신 분이다. 이런 걸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철학과 비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달 안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 원장님? 네, 우선은 이제 28일 내주에 그 대선 도전 선언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렇게 진행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그 찬사를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적합한 타이밍에 적합한 선택을 한다,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프레임,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윤석열의 대체제다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는 누군가의 대체제는 영원히 아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저렇게 외곽에서 30% 전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체제니까 네. 더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상승세를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과의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난다든가 이런 행보는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개헌론자입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직 개헌은 이르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낸 바 있기 때문에 네. 개헌론자와 대표적인 개헌론자와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이 만난다? 이건 약간 넌센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캠프나 참모진 구성이 상당히 나이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보는 본인이 어떤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 관점에서 정치를 하기보다는 배우로서 감독, 훌륭한 참모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최재형 감사원장 측이 좀 아니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네.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